저희는 엔젤리너스를 혼, 참, 톰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았고 이에 따라 결론을 내어보았습니다. 저희는 소비자 입장에서 조사해야 하는 만큼 1대1 질문도 해보고 설문지도 돌려봤지만 엔젤리너스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을 찾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엔젤리너스를 평가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발로 떼어보고 또 햄프헤드도 조사해보고 블로그도 조사해보았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엔젤리너스를 가는 것이 아니라 커피숍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엔젤리너스, 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위너스 하지 못했을까요? 소비자들 마음에 왜 브랜드가 자리 잡지 못했을까요? 저희는 이 사자처럼 고민을 해봤습니다. 엔젤리너스가 어떻게 브랜드 관리를 하고 있길래 소비자들 마음에 자리 잡지 못했을까? 혼창감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의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컨셉이 있느냐, 컨셉이 있다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느냐였습니다. 먼저 컨셉입니다. 엔젤리너스 커피의 커피숍을 가보면은 도심 속의 낭만 그리고 편안함과 행복함을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컨셉을 물어봤을 때도 직원들은 편안함이 컨셉이다. 그리고 트위터에 도심 속의 낭만 엔젤리너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즉, 엔젤리너스의 혼은 존재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일관성을 조사해봤는데요. 먼저 창입니다. 제가 엔젤리너스 커피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민망했던 게 남자가 들어가기 좀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엔젤리너스 커피의 타겟은 20, 30대 여성층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단 커피를 좋아하는데 되게 좋았어요. 커피를 마셔봤는데 근데 엔젤리너스는 달콤함과 따뜻함 그리고 달콤하고 따뜻한 커피와 공간을 마련해주는 컨셉을 잡고 있었고 세상의 천사를 통해 친근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도심 속에서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그 두 남녀가 정말 멋있게 낭만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퓨어 로스팅 기법을 통하여 단 커피가 아니라 쓰지 않은 커피 그리고 최상의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스쿨 제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블로그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의견을 물었어요. 커피스쿨 어땠느냐? 근데 커피스쿨 했는데 도심 속에서 정말 이러한 경험은 되게 값진 경험이었다고 다들 말해주셨고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경험도 있었고 정말 컨셉과 동일하게 도심 속의 낭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제가 설 추석 기성객들에게 바쁜 기성길 중에도 커피를 무료 음료로 줬어요. 그래서 도심 속의 낭만을 느낄 수 있었고요. 도심 속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최대의 금식거리 일자리 있잖아요. 일자리도 줌으로써 도심 속의 낭만을 느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은 통입니다. 케이터링 서비스와 사용자 신청곡으로 바쁜 도심 속의 사람들에게 살아나가는 서비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 거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연 그리고 신청곡을 받는 서비스 엔젤리너스 매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소품이나 인테리어 커피 계산대까지 심지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천사를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준 것이지요. 엔젤리너스의 컨셉은 있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창과 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엔젤리너스 커피 브랜드를 잘 만들어 놓았는데 왜 소비자들 마음에 브랜드 인허스 하지 못했을까요? 저희는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엔젤리너스는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소비자들은 가브리엘이 어떤 커피를 좋아하고 안젤라와
그 라파엘이 어떤 관계인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엔젤리너스도 신화를 이용했는데요. 스타벅스나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신화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신화 다 알아요. 세일랜이 어떻고 나이키가 승리의 여신이고 그게 왜 나이키에서 쓰였는지 스타벅스에 쓰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한 기업과 엔젤리너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엔젤리너스의 스토리텔링에서는 매장에 가져오시면 알겠지만 체험 문화로도 정착되어 있었고 스토리의 의미도 사이트에 가보면 잘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브랜드의 역사에 대해서 책을 해서 발굴한 스토리가 아니고 그 선후관계가 잘못된 스토리텔링을 먼저 만든 후에 스토리텔링을 먼저 만든 후에 브랜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의 역사를 제대로 훑지 않고 그냥 스토리텔링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것만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하나 이상한 거를 발견했는데요. 롯데리아의 인지상과 엔젤리너스의 인지상이 똑같았습니다. 이거는 태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롯데리아의 가장 엄청나게 분주한 패스트전의 직원의 인지상과 여유로움과 행복함을 추구하는 커피숍의 인지상이 왜 같을까요? 그리고 커피의 종류에 있어서도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롯데리아의 커피, 엔젤리너스 커피의 커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저희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엄마의 롯데, 형이 롯데리아, 그리고 동생 엔젤리너스의 영상입니다. 엄마와 형이 엔젤리너스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영상 보여줄게요. 재밌게 보셨나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엔젤리너스가 롯데리아의 형과 똑같이 컸다는 점이고요. 그로 인해 스타벅스라는 전국 1등한테 여자애들이 다 뺏겼어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요? 혹시 롯데는 엔젤리너스 커피가 아닌 카페인 롯데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엔젤리너스의 스토리텔링도 잘못됐고 혼의 진정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엔젤리너스를 살펴보면 브랜드를 먼저 구축한 후에 컨셉을 잡고 혼을 주입하는 방식, 이러한 그림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심어놓은 혼은 아니지요. 혼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혼에 진정성이 없는 쌍마통은 소비자의 마음에 들지 못합니다. 그 혼의 진정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게 정말 롯데리아에서 또 다른 햄버거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커피숍이 필요했다면 왜 인재상을 갖고 커피의 종류는 다르며 왜 그렇게 똑같이 엔젤리너스를 키웠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소비자들은 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혼에서 비롯된 브랜드를요. 소비자들도 저희 한국 기업이 정말 글로벌 브랜드화 되고 싶어 하나요? 글로벌 브랜드를 원합니다.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10년, 20년 후에 정말 잘 만들어진 브랜드, 엔젤리너스